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올시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규라의지 근묵자읍 금과 옥절하는 재미진 고사성어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귤화의지가 되겠습니다. 귤나무 귤, 화활화, 할의, 탱자나무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서 안자 춘추 내잡 하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진정한 현지화에 대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물게 보는 명재상이라 합니다. 영공, 장공, 경공이라는 세 명의 왕 밑에서 재상을 지냈지만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에 힘쓰는데 일관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는 재상이 된 뒤에도 밥상에는 고기 반찬을 올리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조정에 들어가면 임금께서 묻는 말에 대답하되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품행을 항상 조심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유창한 달변과 임기응변까지 갖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자, 안자춘추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초나라의 영왕이 안영을 초청하였다 합니다. 초나라 영왕은 인사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이렇게 입을 열었다 합니다.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당시 제 나라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심한 농담을 함부로 해댔다 합니다. 이에 안영은 서슴지 않고 태연히 대답합니다. 그 까닭은 이러하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나라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라고 되받아치게 됩니다. 안영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기세가 꺾인 영왕은 은근히 부하가 끌어올랐는데 마침 그 앞으로 포리, 지금의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포리가 제나라 사람인 죄인을 끌고 가자 영왕은 안영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죄인의 죄명을 밝힌 다음 제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잘하는군. 이에 대해 안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귤이 회남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잎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과실의 맛은 다릅니다. 즉 귤과 탱자의 맛은 전혀라고 할 만큼 아주 맛이 다릅니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 중 제 나라에서 나고 성장한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성인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오. 과인이 오히려 부끄럽군요. 제 나라 출신의 죄수를 안영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영의 명성을 눌러보려던 초왕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데서 귤화의지라는 고사성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한 귤이 한가득 열려 있습니다. 귤은 상당히 달고 씨면서도 단 그리고 껍질이 매우 얇은 과일입니다.
그에 반해 탱자는 껍질이 매우 두껍고 그리고 단단한 외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맛은 시큼털털하니 이게 무슨 과일인가 싶은 이러한 느낌이 나는 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귤과 그리고 탱자는 같은 종이랍니다. 같은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다르고 생김새가 약간 변형된 것은 바로 남귤북지라는 이러한 말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밍이라는 나그네 쥐가 집단적으로 강물에 뛰어드는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이 레밍이라는 소리를 해서 국민들을 레밍에 빗대어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밍이란 말은 바로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화뇌동이란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서 생각 없이 하는 이러한 레밍, 즉 나그네 쥐의 행태를 바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귤화위지라는 것은 진정한 현지화를 이루어냈다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귤이 회수라는 강을 건너서, 즉 회수를 경계로 해서 귤이 자라는 지역은 남쪽이고 그리고 탱자가 자라는 지역은 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귤이 원래 남쪽에서 자라다가 북쪽으로 가서 탱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진정한 현지화를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귤이라는 퀄리티 높은 과일이 탱자가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남귤북지로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귤이 따뜻한 지방에서 아주 춥고 척박한 이러한 북쪽 지역으로 옮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이러한 탱자로 변모하면서 맛 또한 달콤하지 않은 시큼털털한 탱자로 변했다는 의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지화 측면에서 말입니다. 자, 귤화위지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근묵자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울 끈자, 먹묵자, 놈자자, 검을 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서 묵자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자에 실려 있는 말인데, 묵자는 제자백가의 한 사람으로서 묵가 사상을 설포한 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란 구절이 있는데 먹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한 자는 붉어진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 서진 때의 문신 학자인 부현의 태자소부잠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릇 쇠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겉틀에 따라 모나게도 되고 둥글게도 된다. 또 틀을 잡아주는 도지개가 있어 도지개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이런 까닭으로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소리가 조화로우면 울림이 맑고 형태가 곧으면 그림자 역시 곧다라는 말로 근묵자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묵자학입니다. 까만 이러한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려고 펜촉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까맣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까맣게 이렇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 이러한 가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신이 다시 또 빨갛게 근주자적이라는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까만 친구, 빨간 친구 누구를 선택해서 사귀겠습니까? 그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내게 도우미 친구가 과연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쁜 물에 물들었다면 그때는 강력 하이타이로 빡빡 씻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 강력 하이타이를 표현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충고와 제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내지는 스승, 이런 사람을 바로 하이타이에 비유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물에 들었다면 당연히 깨끗이 닦아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닦아내는 기능, 고쳐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은 바로 훌륭한 멘토나 스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에 김홍도의 서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매일 회초리를 스승님한테, 훈장님한테 회초리를 맞고 찔찔 울고 있는 친구가 바로 맹자입니다. 이 맹자가 왜 울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기를 너무 지나치게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을 이사를 했다는 데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장터 근처로 맹자와 함께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러자 이놈의 맹자가 매일 아이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이러한 흉내를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이사간 곳이 바로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또다시 그 시장이라는 그 환경에 빗대어서 매일 싸구려 골라 하면서 장사치 흉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사간 곳이 바로 서당 근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맹자가 하늘천 따지를 외치며 공부를 시작해서 마침내 공자와 비견되는 아주 훌륭한 성인인 맹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일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개인기는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그렇게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를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묵자학은 끼리끼리 논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친구를 보면 대략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모두 다 근묵자학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묵자학은 근주자적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나쁜 물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 놓여진다면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도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역지사지,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한쪽 의견만을 듣고 네 말이 옳다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양극화 측면에서는 근사치끼리 뭉치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재벌과 가난뱅이가 결혼을 하거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얼만큼 용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과연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둘만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 환경이 결코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근사치끼리 뭉쳐서 비슷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사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라는 그 현실 적응적인 이러한 좀 회피적인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과 옥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쇠금자, 과정과자, 구슬옥자, 그리고 곁가지 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법칙이나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운의 극진미신이라는 것에 실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이나 옥과 같은 소중한 조문, 말씀, 즉 아까처럼 법칙이나 규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법칙이나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한나라 양웅의 극진미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어떠한 유래나 이러한 출처가 별로 없어서 저도 조사하다가 안 나와서 그냥 여기서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동, 봉안동, 관리동, 그리고 이것들은 어떠한 동네를 말하게 되는 강남역, 서초동 뭐 이런 것과 같이 같은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난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과 옥조는 이정표와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즉 내비여신의 안내는 또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곧 금과 옥조와 같은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루이 14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폭군의 대명사이기도 한 황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옥조라는 참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왜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여기에 그림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금과 옥조가 이걸 또 이따구로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법이다. 내지는 짐이 곧 국가인이라 라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인이라 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절대주의, 전제 왕권을 휘두른 폭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가까운 우리 이웃나라에도 있습니다. 누구 총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안 알려줌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고사성어 방송을 마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고사성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